반갑습니다. 박수를 칠 때는 특히 타인에게 칠 때도 그렇고 나에게 칠 때는 미친 듯이 쳐야 돼요. 오버해서 그래야 신나거든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얘기는 바로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는 삶입니다. 저는 개그맨 생활을 한 25년 정도 했습니다. 엄청 시간이 빨리 갔어요. 데뷔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갔어요. 저는 최근에 저에게 하루에 한 번씩 꼭 기회를 줍니다. 제 스스로에게. 기회는 남이 주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나에게 주는 것이 기회이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세요? 동의하지 않는 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찬스와 어퍼튜니티, 먼저 오늘 어퍼튜니티를 얘기할게요. 찬스는 내가 그다지 노력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행운을 얘기해요. 럭키. 그 기회가 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자연 발생적인 기회. 근데 어퍼튜니티는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만든 것이 어퍼튜니티죠. 그러면 새로운 직업을 구한다거나 취직을 한다거나 창업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찬스일까요? 어퍼튜니티일까요? 어퍼튜니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어퍼튜니티. 스스로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삶.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드릴까 합니다. 도전을 일상화하라라는 뒤에 글 보이세요? 도전을 일상화한다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우리가 도전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다든지 남들이 감히 하지 못했던 것을 한다든지 국토종단을 한다든지 세계 일주를 한다든지 꼭 이런 것을 도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도전은 그것만이 도전이 아니에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 하나가 도전입니다. 매일 아침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일찍 일어나는 것에 도전하는 거. 이게 일상에서의 도전입니다. 도전을 일상화하는 거죠. 도전은 큰 일이 아니고 작은 거 하나하나. 나 지각하지 말아야지. 나 친구와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꼭 지켜야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도전을 일상화하는 거. 제 말에 동의하세요? 딴 데 가서 동의한다 그러면 막 박수치고 막 난리 나는데. 도전을 일상화하면 습관이 됩니다. 적어도 내가 하기 싫은 귀차니즘을 좀 이겨서 새로운 것을 그냥 열심히 도전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생활화되고 습관이 돼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누구예요? 김연아 선수입니다. 김연아 선수는 세계 메이저 대회 4대 메이저 대회를 다 석권한 세계 최고의 피겨 왕입니다. 동의하세요? 네. 김연아 선수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세계 정상에 올랐을까요? 아니죠. 김연아 선수는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넘어집니다. 턴을 하기 위해서 네 바퀴 반 돌고 떨어지고 앉고 떨어지고 앉고 하는 것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면서 몇 번이나 넘어졌을까요? 몇 번이나 자기 스스로가 좌절하고 힘들고 못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못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를 반복했을까요? 10,000번? 20,000번? 저는 적어도 김연아 선수가 30,000번 이상은 스스로 좌절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30,000번의 좌절을 넘으니까 세계 정상이 눈앞에 보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루 만에 넘어간 게 아니죠.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작은 도전, 작은 실천 하나가 이렇게 결국은 큰 결과를 얻어냈다. 과연 그것이 김연아 뿐일까? 과연 김연아 뿐일까요? 네. 누굽니까? 추신수 선수입니다. 추신수 선수는 원래 투수였어요. 알고 계시죠? 투수였다가 미국 야구계에 갔더니 투수보다 타자를 더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처음부터 추신수 선수가 타율이 좋았을까요? 15번의 마운드를 섰답니다. 한 경기에 15번 마운드를 쓰면 한 번 칠까 말까 했대요. 14번은 배트를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좌절을 했을까? 얼마나
잦은 반복적으로 스스로에게 실망했을까? 근데 추신수는 그 벽을 넘고 일상을 넘어서 결과론적으로 최고의 선수 바늘에 올랐습니다. 추신수는 우리와 똑같은 아주 평범한 야구 선수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안타를 많이 치기 위해서 지금 뒤에 보이는 사진처럼 다 배트 뒤에 공이 있잖아요. 헛스윙을 했다는 거예요. 추신수 선수는 과연 안타 하나를 치기 위해서 몇 번의 헛스윙을 했을까요? 몇 번이나 했을까요? 10만 번? 100만 번? 정말 하루에 수도 없이 헛방을 치는 날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헛방 치는 날 나는 안 돼, 나 야구 안 하고 축구할 거야 했으면 축구 선수로 성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산을 넘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7.8기라는 뒤에 글씨가 보이시죠? 저는 이것을 자랑삼아 얘기를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개그맨 컨테스트, 예전엔 개그맨 시험을 보는 것이 컨테스트, 어떤 대회를 통해서 입상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방송국에 가는 취직이 되는, 그것도 정규직이 아니고 일용직이에요. 프리랜서죠. 7번 떨어지고 8번 만에 개그맨이 됐습니다. 7번 떨어졌어요. 7번 떨어질 때까지 정말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야, 너 또 시험 보니? 또 시험 보니? 이게 병이구나, 습관이구나, 지병이구나 그랬어요. 시험 보는 것 자체가. 그리고 시험 보러 가면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시험 볼 때마다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친해져요, 그 사람들끼리. 또 왔네? 그 말이 얼마나 미안한지 아세요? 괜히 쑥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했었어요.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개그맨 컨테스트에 나가서 반드시 입상을 한 후에 그만둬야 되겠다. 5기가 발동해서 8번 만에 시험을 봐서 7.8기 8번 만에 개그맨이 됐습니다. 저보다 더 독한 여자친구가 있어요. 이영자. 저랑 똑같이 7번 떨어졌습니다. 7번 떨어질 때마다 8번 시험 볼 때 이영자가 어느 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도 한번 하자. 그래서 이영자 씨랑 저랑 정말 이번만큼은 붙여달라고, 신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만큼 노력했으면 이젠 우리를 용서할 때가 됐다고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할 때가 됐다. 게으른 우리를 용서할 때가 됐고 7번 봤으면 성의를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줄 거다. 기도하자. 둘이 손을 꼭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기도가 닿아서 그런지 몰라도 8번 만에 됐어요. 되고 나니까 정말 취직이 안 되다가 취직이 된 것처럼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세상을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았었어요. 근데 방송국에 가자마자 또 좌절했어요. 들어가서 첫 배역이 뭐였냐면 미이라였습니다. 붕대를 감고 관에서 뛰어나와서 막 이렇게 하고 뛰어다니는 역할을 하는데 시골집에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오늘 TV에 나오니까 꼭 보라고. 뚫어지게 봐도 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 어디 나오냐, 너 어디 나와. 엄마 그 미이라 있잖아, 그게 나야. 그랬었어요. 포기할까 말까. 방송국에서 개그맨 활동을 계속 할까 말까. 회사에 취직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도 사실 꿈에 대한 열정, 일에 대한 열정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한 길을 걸었습니다. 저보다 후배들 중에도, 방송 후배들 중에도 누군지 모르는 후배들이 많습니다. 한 1000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2, 3년 만에 포기하고 다 방송을 그만두고 다른 데 나간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잘나서 그나마 표용을 한 이름을 알린 게 아니라 끈기 있게 넘어져도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이름을 알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 바로 그 얘기가 스스로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7.8기 8번 만에 개그맨이 된 게 아니고 제가 끊임없이 도전하니까 심사위원도 포기한 거죠. 지겹다! 받아주자! 까지 간 거죠. 은근 동의하시는 분위기예요. 절대 포기하면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연예인 2명을 뒤에 사진에 넣었습니다. 저는 저 인간들이 너무 싫습니다. G드래곤 저보다 한 1000배 잘생겼습니다. 너무 멋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아티스트적인 감각도 저보다 한 10,000배는 뛰어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김수현 대박 잘생겼죠? 네? 그 박수의 의미는 그래 너 얼굴 못생겼지만 힘내라 그 의미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수없이 많은 연예계 스타들이 있지만 이 두 사람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자신의 미래를 만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스타니까 스타구나. 끼가 좋으니까 스타구나. TV에 나오니까 스타구나. 라고 그냥 뭉개버리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이들은 어떻게 저 어린 나이에 자신의 미래를 만들 수 있었을까? 왜 만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저희 회사에 입사 원서를 넣는 지원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의 대다수는 이력서에 경력상에 보면 3페이지, 4페이지가 넘어갈 정도로 여러 회사를 다녔던 경력을 많이 이력서에 넣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그런 분을 절대 뽑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일을 오래 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반대로 난 이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라고 스펙으로 자랑할 것처럼 썼는데 오히려 그걸 제가 받아들일 때는 한 군데서 오래 일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절대 어떤 일에 도전을 하면 끝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린 나이에도 GD나 김수현 씨처럼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늘 배아파하는 사람 세 사람 뒤에 사진이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우리는 부자를 배아파합니다. 누군지 아시죠? 주크버그, 마윈. 네? 자, 여기서 중앙에 있는 사람, 중국 사람 마윈 회장입니다. 알리바바의 회장이죠. 마윈. 이 사람은 원래부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재산이 26조? 260조? 네. 숫자에 대한 개념이 저는 그 돈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마윈이라는 분도 정말 수도 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좌절한 끝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대학을 9번 떨어졌대요. 유학을 9번 시험 봤는데 유학 가는 걸 9번 떨어졌대요. 그리고 대학 가는 것도 4번, 5번 떨어졌대요. 집안이 가난했대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일푼의 마인이라는 사람이 16년 만에 회사 설립 후 16년 만에 세계 최고의 전자상거래 업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16년 동안 계속 일이 잘 풀려서 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설립하고 3년 동안 한 푼도 못 벌었대요. 그래서 직원들을 할 수 없이 집에서 재웠대요. 10명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알리바바를 계속 운영을 하면서 지금 세계 최고의 알리바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윈이라는 사람 어떻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실천하지 않았던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남들이 생각하고 고민만 할 때 나는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생각을 잘합니다. 고민을 잘합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늦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 직원들에게
프로젝트를 양쪽으로 나눠줍니다. 한 팀은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수용할까를 회의를 3개월 합니다. 한 팀은 3주 만에 어떻게 행동할까를 이미 가지고 왔습니다. 이 행동이 옳건 틀리건 일단 가지고 와서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진도가 나가고 있고 여긴 진도가 안 나갑니다. 여기는 맨날 회의만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일의 능률이나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일단 행동으로 옮긴 쪽이 먼저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부자가 되느냐, 성공하느냐, 내가 취업에 성공하느냐, 이것은 행동으로 옮겼느냐 안 옮겼느냐의 차이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행동하시겠습니까? 생각하시겠습니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도? 예. 청년들은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길 바랍니다.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신동엽, 이경규, 유재석. 제가 참 싫어하는 3명입니다. 저보다 잘나면 저 다 싫어합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최고의 개그맨이 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유능하고 유명한 개그맨, 같은 직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최고의 개그맨을 10년, 2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연 어떻게 이것을 유지할 수 있고 최고의 개그맨이 될 수 있었을까? 딱 한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나가는 일상에서도 개그만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방송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만 꾸준히 생각하는데 저보다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들은 꼭 개그와 방송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예능 개그맨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대학생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꿈을 꾸고, 꿈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꿈이 없는 학생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꿈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들어야 됩니다. 우린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다들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이 있는데 목표를 세웁니다. 세우셨나요? 목표 세우셨나요? 안 세웠다면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꿈을 꾸었으면 목표가 없다면 그 꿈은 허상입니다. 반드시 목표를 세워야 그 꿈입니다. 그러면 목표를 세우면 뭐가 있을까요? 목표에 걸맞는 계획을 세워야 역시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꿈만 가지고 있다.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다. 과연 이룰 수 있을까요? 근데 요즘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아픈 게 무엇이냐면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여기까지 너무 잘해요. 근데 실행에 옮기고를 못합니다. 실행에 옮기고. 아까 제가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도전을 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 취직할 수 있대. 다이어트를 해야지. 언제부터? 다음 달부터. 되겠어요? 되겠어요? 지금부터 해야죠.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추진 선수 헛스윙 얘기했죠. 김연아 선수 턴을 하는데 넘어진 얘기했죠. 그죠? 실행에 옮기기 때문에 헛스윙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마인처럼 몇 년 동안 돈을 못 벌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올라가는 거예요.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야구 스윙을 하지 않으면 홈런을 칠 수가 없잖아요. 좋은 공 고르느라고 계속 고르다 보면 삼진 아웃 되거나 운 좋아서 포볼로 나가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실행에 옮기는 단계가 여러분에게는 필요합니다.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는 이미 여러분 다 세워져 있어요. 어쩌면 이제는 쉬지 않고 그냥 한번 저질러 보는 거예요. 들이대의 정신 아세요? 일단 저질러 보는 거예요. 한번 저질러 보다 보면 습관이 돼서 도전하는 게 재밌어집니다. 그러면 어느새 어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꿈꾸던 김연아, 추신수, 마윈 이 정도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는 거 세 가지만 요약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자꾸 남의 것이 열심히 이렇게 좋아 보인다고 그 일을 또 쫓아가면 자기 일을 못 하잖아요.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일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딴 거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내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는 남들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 나에게 주는 겁니다. 마인이라는 회장도 집안이 부유해서 그에게 어떤 금전적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계속 본인에게 기회를 주고 새로운 것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알리바바라는 것이 탄생됐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처럼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생각은 하나만하다. 생각만 많이 하면 우리가 점점 외로워지고 소크라테스가 되기 시작하고 술도 혼자 마시게 됩니다. 외로워져요. 그냥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같이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무조건 생각하지 말고 행동으로 먼저 옮기시라는 주문을 저는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청년들이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숙제를 내주면 그 일을 다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한 핑계를 먼저 만들어 놓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까 제가 다이어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꼭 오늘이 엄마 생신이에요. 다이어트를 하려면 꼭 오늘 내 생일이야. 생일만 지나면 하겠대. 예를 들어서 핑계를 자꾸 자기 스스로가 만듭니다. 핑계를 대지 말고 무조건 행동으로 옮겨라. 세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라.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핑계 대지 마라. 제일 나쁜 게 스스로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 예를 들면 지각을 했어요. 물어보면 대부분 차가 늦게 왔대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왜 지각했지? 차가 늦게 왔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얘기합니다. 제가 좀 늦게 출발했습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차냐 나냐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제가 좀 늦게 출발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발전이 있어요. 하지만 차가 늦게 왔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핑계대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늘 정직해야 돼요. 핑계대지 않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즘 젊은이들은 스스로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럴 땐 목소리 크게 대답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스스로 잘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믿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서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다. 이젠 그런 나이가 됐다. 청년들 동의하십니까? 반드시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 느낌으로 인생을 계속 살아간다면 스스로에게 기회라는 것을 줄 수 없어요. 기회는 내 주변에서 나에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그 기회를 나에게 주는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작은 거 하나하나를 나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새로운 도전을 매일매일 도전을 일상화해서 나에게 늘 기회를 주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오늘 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